캐디브리프 인사이트 하이라이트, AI로 전하는 교육정책 이야기. 이 콘텐츠는 캐디브리프 인사이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AI 기반 팟캐스트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출연자는 모두 가상의 인물이며 이미지와 음성은 모두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AI 음성입니다.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2025년 상반기 한국 교육의 중요한 흐름들을 짚어보는 건데요. 복잡하고 방대한 교육 정책 자료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깊이 있게 탐구해드립니다. 캐디브리프 인사이트 1호부터 10호까지를 좀 집중 분석해 볼 텐데요. 직접 다 읽어보시지 않아도 저희와 함께 핵심적인 내용 또 그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10편의 캐디브리프가 던지는 질문들을 쭉 따라가 보면요. 올 상반기 우리 교육 현장의 주요 쟁점들 그리고 또 고민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고등교육의 큰 변화죠. 글로컬 대학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브리프의 핵심 주제였죠. 글로컬 대학 30사업이요. 그 지역 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우면서 동시에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게 하려는, 이게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핵심은 바로 그 이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대학이 뭐랄까 운명 공동체처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거든요. 1호 브리프에서도 강조하듯이 단지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지역 전체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그런 큰 그림이 중요합니다. 특정 대학 몇 곳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전체를 보고 좀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예산 투입만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군요. 그럼 고등학교 현장부터 좀 들여다보죠. 3호 연구를 보니까 실제 6개의 고등학교를 조사했더니 학교의 평가 방식이나 환경에 따라서 수업 모습이나 학생들이 뭘 배우는지 그 경험이 꽤 다르다고 하네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정책적으로는 분명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자 이런 방향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여전히 대학 입시, 특히 수능 중심 교육하고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 교실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정책 고호만 외칠 게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어떤 평가 방식을 쓰느냐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진짜 좌우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흔히 말하는 성장을 위한 평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그러려면 결국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평가 방식만 바꾼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교육 변화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역시 교사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교사를 길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 6호에서 주목하는 교사 교육자입니다. 교사 교육자. 그러니까 사범대나 교육대학원 교수님들 같은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요. 예비교사들이 앞으로 복잡한 교육 현장에서 마주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또 끊임없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성장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죠. 단순히 가르치는 걸 넘어서네요.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학생 성장 중심 평가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길러내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요즘 선생님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네. 현장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 두 분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는 교직에서 10년 차인데요. 요즘 교실 분위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고 학생들도 힘들겠지만. 네, 저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요. 물론 선생님들도 힘드시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교와 소통이 쉽지 않죠. 아무래도 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것도 많고 한데 그렇다고 또 네,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근 브리프를 살펴보면 7호에서는 늘봄학교 같은 정책과 맞물려서 돌봄과 교육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뤘고요. 특히 2호에서는 교권 생태계라는 틀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좀 더 파고듭니다. 교권 생태계요? 표현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존중,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이 세 가지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생태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건강해져야 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단순히 징계나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관계 회복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거죠. 일방적인 권리 주장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군요. 네네. 근데 뭐 현장에서 느끼는 학부모님들과의 인식 차이나 소통의 어려움도 클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프들에서는 그런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소통 방안 마련.